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라운드X 대표 한재선입니다. 아마 오늘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랑 양일 거쳐서 마지막 세션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조금 리프레시하는 관점으로 데이터와 돈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좀 신선한 동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떻게 데이터라든가 저희는 이제 데이터라는 범위를 디지털 자산까지 확장시키고 있는데 그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는 디지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상화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디지털에 존재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에 존재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 디지털 세상에서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의 형태들을 다 저희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70년대 인터넷이 나왔고 90년대 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웹의 등장은 정보의 시대를 만들어낸 거죠. 정보의 시대의 본질은 정보의 교환 비용을 무료로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나왔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보를 그냥 무료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보 교환 비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쭉 보시면 웹이 나오면서 거의 무료에 가까워졌고 모바일이 나오면서 거의 이제 끝났죠. 무료에 가깝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상 통화조차도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가치의 교환, 이 가치라 함은 돈이라든가 자산에 대한 교환 비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무료로 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신뢰 비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치 교환에는.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중개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직접 가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교환 비용이 정말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트랜잭션 비용이라 하는. 그러다가 모바일 앱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뱅킹도 나오고 모바일 페이 같은 게 나오면서 비용이 낮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인터넷이나 웹처럼 정보처럼 무료로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이제 가치의 교환 비용도 무료에 가깝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지금 디지털화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고 트랜잭션 비용이 극도로 낮아지면 무슨 시대가 올 것이냐? 저희는 이 시대를 디지털 자산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산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정보의 시대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디지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산화돼 가지고 디지털 자산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디지털 자산의 종류가 한 6가지 정도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정리입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정의이고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이런 거 쓰시면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시잖아요. 이미 돈이라는 것들이 이미 디지털 숫자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현금 안 쓰시잖아요, 거의. 그래서 디지털 머니라든가 쿠폰이나 포인트 이런 것들이 현금성의 디지털 자산이고요. 그리고 게임 아이템들, 아바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자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이템 기반의 디지털 자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가상자산이라는 게 또 하나의 카테고리고요. 그리고 이미 실물 자산 기반으로 즉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기반으로 이것들을 디지털 세상에서 조각낸다라고 하는데 토크나이즈화 해가지고 이걸 거래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물자산 기반, 금융자산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P 백드된 디지털 자산, 즉 음원이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디지털 세상에서 유통되고 거래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이 데이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발행되고 유통이 되면서 거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은 이제 결국 자산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소유권이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자산을 어디다가 거래를 했을 때 뭐 내가 사용을 더 이상 못 한다라든가 통제권을 잃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궁극은 데이터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디지털 수집품입니다. 여러분들 디지털에서 희소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은 복제가 가능합니다.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MP3가 나왔을 때 음원에 대한 복제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뭐 P2P 이슈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디지털 희소성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 덕분에. 자, 이게 이제 물리적인 세상에서 이런 그 한정판, 이 야구 카드가 지금 현존한 가장 비싼 야구 카드인데 한 그 경매에서 22억 정도의 이 경매가 된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그런 그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런 것처럼 물리적인 세상에서 한정판 내는 것처럼 디지털에서도 한정판이 가능할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오스트리아 우체국에서 발행한 크립토 스탬프, 즉 소유권을 기록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상의 우표예요. 디지털 우표고, 이게 뭐 작년에 성공해서 올해도 또 출시를 해가지고 7유로에 팔렸고 다 솔드아웃 됐고요. 지금은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서 뭐 10유로에 파는 사람도 있고 20유로에 파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표 수집을 이제는 디지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에서의 소유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일종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렇게 크립토 키티라는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다릅니다. 형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고양이의 뿔 모양, 색깔, 눈 뭐 이런 것들을 다 DNA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NA가 가까이 고양이마다 틀리고, 고양이 두 마리를 교배시키면은 새끼가 또 유니크한 게 튀어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개개의 고양이들을 각자가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그 퍼블리시가 됐고, 그래서 유니크니스를 그 블록체인이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저 고양이가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팔고 이럴 수가 있는데, 저 고양이가 지금까지 제일 비싸게 판매된 고양이에요. 얼마에 판매됐을까요? 1억 2천 정도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해 안 가시죠? 그러나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템들은 꽤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앞에서 그걸 만든 회사가 최근에 만들어서 오픈한 서비스입니다. NBA 탑샷이라고, 이것도 뭔가를 유니크하게 보장을 해서 그 희소성을 기반으로 디지털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뭘 판매할 것 같으세요? 되게 황당한데 NBA 농구의 특정 골 장면을 판매합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각각에 보여드리는 게 그 각각의 슛 장면들이에요. 그 슛 장면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무궁무진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판매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서 사실 수 있어요, 카드로. 그래서 그걸 당신의 소유다라고 증명해주는 기술이 밑에 NFT라는 기술이 있어요.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 NFT라는 기술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함으로써 보장이 되고, 저 마켓플레이스라고 또 있어요. 내가 산 거를 $20에 샀으면 $30에 이렇게 되팔고 이런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디지털 희소성을 가지는 것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디지털 자산으로 현재 인정받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디지털 아트. 뭐 디지털 아트는 지금도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디지털 아트를 뭐 내가 산다라든가 이런 생각 못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뭐 물리적인 그림을 그냥 사는 거야 뭐 가능하지만,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디지털 아트에 대한 거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저것도 디지털 아트인데 저 그림 물리적인 세상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디지털 세상에만. 저거 얼마에 판매됐을까요? 저게 한 1200, 13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됐어요.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금 저런 형태로 디지털 아트가 거래가 되는 이런 마켓이 이미 10군데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군데 이상이 저런 게 다 디지털 아트인데 그 디지털 아트를 다 거래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예전에는 내가 디지털 아트를 찍어내봐야 이걸 판매한다고 한들 나 그냥 카피본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NFT라는 기술을 통해서 소유권이 저 사람한테 넘어갔다라는 것을 나나 저 사람이나 확실하게 개런티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반에서. 즉 소유권 증명을 해주고 거래가 됐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 증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화랑을 통하지 않고도 갤러리를 통하지 않고도 자기가 그냥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아티스트한테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건 정적인 건데 제 사이트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상당 부분은 동적인 그림들입니다. 프로그래밍이 들어간 그림들이에요. AI가 접목이 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림이 바뀌어요. 이런 형태로 그림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소유권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더 나은 창작 활동들이 나오게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볼 수 있고 내가 가져도 볼 수 있는데 저걸 왜 사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크립토 복셀이라고, 이거는 여러분들 메타버스라고 요새 조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상 공간인데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또는 포트나이트처럼 그 안에서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곳을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 메타버스 안에서 미술관을 만든 거예요. 미술관을 만드는, 아까 그 그림을 산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모카라는 그 사람이 만든, 이것도 블록체인 위에서 지금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림을 전시하는 것은 내가 스크린 캡처했다고 전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NFT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증명이 되어야 여기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술관을 만드는 건 내 자유지만, 게이머의 자유지만 거기에다 전시할 수 있는 디지털 아트는 내가 NFT 소유 증명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현실 세계 갤러리랑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사용자가 많이 오면은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디지털 아트의 새로운 형태의 쓰임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NFT가 판매가 됐어요. 물론 NFT만 있는 건 아니고 물리적인 그림이 있고요. 그 물리적인 그림에 해당되는 디지털 그림이 있어요. 디지털 아트가 있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 증명이 NFT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패키지가 처음으로 거래가 됐고요. 이게 이제 예상가보다 한 10배 비싸게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즉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아트까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게임 아이템하고 굿즈인데 플레이 투 언이라고 이쪽 동네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 그냥 만족감 없고 그러고 끝, 아무것도 없잖아요. 플레이하면 벌어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자산을.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게임인데 리그 오브 킹덤이라는 게임은 이 게임에 성 짓고 그리고 공성전 하고 하는 게임이에요. 이 성을 짓는 땅을 유저들이 다 삽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가 샀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 위에 다른 게이머들이 와서 성을 짓고 막 개간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온 수익의 일부분을 땅 소유주가 받는 거예요. 배당식으로. 그래서 이 게임에서 나오는 수익의 10%는 리워드 풀에 묶어두고 이 땅들한테다가 줍니다. 근데 그 주는 비율을 그 땅이 얼마나 지금 땅값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즉 성이 많이 지어졌고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으면 더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현실 세계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런 게임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게임 안에서의 가상 부동산, 가상 아이템들이 지금은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진 게 소유권 증명을 NFT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블록체인에서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이런 류의 게임들이 마인크래프트 식으로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이 가상의 공간의 부동산을 전부 다 유저들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아이템들이나 이런 것도 만들면 유저들이 또 유저들한테 팔 수 있게. 그래서 소유권 자체를 이 스튜디오, 이 제작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유저들한테 넘겨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은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 얘기하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포트나이트가 이런 거에 되게 앞서가고 있는데, 포트나이트는 배틀로얄이라고 뭐 서로 총싸움하는 게임이에요. 배틀그라운드류에. 거기에서 그 파티로얄이라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총싸움하다가 야 저기 콘서트 한대 하면 쭈루룩 옵니다. 게이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콘서트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DJ 마시멜로라든가 트래비스 스캇 같은 유명한 래퍼 뭐 이런 사람들이 가상의 자신 아바타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접이 1200, 뭐 110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접이. 그래서 이미 세상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게임 사이드에서 일찍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공간에서 저런 아이템들을 사실은 이제 굿즈가 되고 저런 것들에 대한 소유권이 증명이 되고 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신기한 동네 얘기, 그리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방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산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소유권이 증명이 되고 누군가 다른 사람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캐시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자산인데, 이 자산이 그냥 된다고 자산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굿즈라든가 아니면 미술품 뭐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자산이라면, 이걸 자산화하려면 두 가지가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디지털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디지털 변환이 필요하고, 이 자산을 쪼개는 작업들, 토크나이저라고 합니다.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가 그 각각의 자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이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데 블록체인이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산을 저장을 하고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블록체인을 안 쓰더라도 만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장이라는 게 필요해요. 등기소 같은 거죠. 그 땅을 할 때 그런 디지털 등기소 같은 걸 필요한데, 그러려면 원장이 필요해요. 원장을 만들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블록체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미 블록체인에 그게 다 되도록 돼 있어요.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이런데 뭐 굳이 안 만들고 그 위에다가 자산을 발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완벽히 이해를 시켜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한 장으로 설명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분산 시스템은 그 컴퓨터들에 서로 다른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서로 다른 컴퓨터에 같은 정보를 저장해요. 그 정보가 원장이에요. 장부. 같은 장부를 쭉 저장합니다. 왜? 어떤 한 컴퓨터가 이 장부를 조작을 했을 때 비교해보면 조작된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작이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카피 버전을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컴퓨터가 전부 다 셧다운하기 전에는 이거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고, 장부라는 것은 데이터 구조고 그 위에서 지금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블한 분산 원장, 데이터베이스,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한번 적히면 영원히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내 소유권을 영원히 보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소유권을 저쪽으로 이전했다라는 그 트랜잭션 기록도 한번 적히면 영원히 안 지워집니다. 리버서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 같은 경우도 비가역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트래킹하기가 되게 좋고 투명하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찍어내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게 된 것이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을 최초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일종의 디지털 금과 같은 그런 포지셔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위에가 아니고 새롭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원장 시스템을 만든 게 이더리움이에요, 최초로. 그래서 이 위에서 여러 가지 토큰이나 코인 같은 걸 찍어낼 수 있게 하는 그 기능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일하게 만들어주는 NFT라는 걸 찍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발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저희도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과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자산을 좀 더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플랫폼과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30개 정도의 국내외 대기업들이 이런 플랫폼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클립이라는 지갑이 들어가 있어서 그 지갑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받거나 아니면 NFT 같은 걸 거래하거나 이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을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 건데, 펀저블 형태의 자산이 있고 넌 펀저블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펀저블이라는 것이 대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저블 자산은 돈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내가 가진 10,000원이나 친구가 가진 10,000원이나 똑같은 10,000원이죠. 대체 가능합니다. 근데 넌 펀저블은 뭐냐면 내 집과 친구의 집을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대체가 불가능한 넌 펀저블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두 가지 형태의 자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자산을 찍어낼 수 있는 표준적인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말하고 있는 표준이 ERC20과 ERC721이라는 포맷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저희 표준이 KIP7과 KI17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산을 찍어내는 포맷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산을 동일한 표준으로 찍어내면 내 서비스 이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서비스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이더리움에 있는 자산이 저희 플랫폼 위에서도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보면 펀저블 자산을 찍어낼 수 있는 코드에 대한 것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저희 플랫폼과 지갑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종류를 보여드린 건데 펀저블 자산도 있고요. 넌 펀저블 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넌 펀저블 자산에는 뭐 게임 아이템, 그리고 인증서, 그리고 포토카드라고 연예인들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원래는 종이로 돼 있는 걸 사는데 그걸 디지털로 찍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포토카드, 그리고 비상장 주식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것들이 지금 넌 펀저블 토큰 형태로 찍혀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KFP7, 17이라는 포맷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디지털 자산이 구현이 되려면 어떤 구조로 되어야 되냐면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두 개의 서비스, 모바일 노래방인 썸씽하고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준 엔젤리그 두 개의 회사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펀저블 토큰, 위에는 펀저블 자산인데 모바일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토큰 자산을 찍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래밍으로 블록체인 위에다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토큰에 대한 기록들이 전부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보기 위해서는 저기 디지털 자산 지갑이라고 해서 서비스 내에 탑재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엔젤리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전혀 모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찍어내기 위한 그런 서비스 저희가 따로 제공해드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넣으면 그게 이제 블록체인 위에 기록이 되고 그것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클립이라는 지갑을 통해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찍어낸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발행사 그리고 원장, 기록 원장으로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어야 되고요. 이걸 볼 수 있는 지갑이 있어야 됩니다. 뭐 비슷한 구조로 만약에 데이터에 대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NFT를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찍어내느냐? 뭐 데이터를 해싱해가지고 해싱된 키를 가지고 NFT를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증명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고 이게 내 거다라는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만약에 데이터에 대한 사용을 트래킹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사용에 대한 그거를 트랜잭션을 전부 다 블록체인 위에 기록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마저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내 데이터가 어디에 어느 만큼 거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주는 게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이 싸고 있는 자산의 성격이 뭐냐만 다를 뿐이지 그런 형태로 다 구현돼서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마지막 쯤이 될 것 같은데 그 클레이튼 위에서 NFT를 가지고 디지털 소유권이 부여되고 이것이 어떻게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고 하는 것을 케이스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하고 같이 만든 저기 위에서 돌아가는 게임인 크립토 드래곤즈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은 용을 키우는 게임이에요. 거기서 키운 용이 사실은 블록체인 위에서 이건 안 돌아가는 게임이고 그냥 중앙 DB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앙 DB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용을 이제 나는 내 친구한테 줄래? 아니면 내 이 용을 팔래? 이렇게 하면은 그제서야 게임에서 소장하기라는 기능으로 딱 누르면 이걸 NFT로 발행합니다. 그러면 중앙 DB에서는 그 용이 빠져요. 그러고 블록체인에 그 용이 기록이 되고 이것을 내 지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저 게임 제작사가 저 블록체인에 있는 용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 컨트롤은 유저한테 완벽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저는 이걸 가지고 친구한테 주든 팔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받은 친구는 불러오기라는 것을 하면은 용이 불러와서 내 어카운트에 용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소유권 자체가 게임 제작사한테서 명확하게 사용자한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고 NFT라는 포맷으로 이걸 되게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어떤 형태의 디지털에 있는 개체든 아이템이든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제 이 뒤에 디지털 자산의 특징과 시장 한계가 있는데 제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재선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시간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들을 이 시간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자산들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자산이 현실 자산으로 변환될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 미술품을 판매 시 작가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는 없고요.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이 판매됐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림이 판매가 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우리가 갤러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림이 판매됐을 때 내는 세금과 거의 동일하게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건 큰 이슈가 아니에요. 다만 더 어려운 복잡한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그 디지털 세상에 이게 개인의 소유인가? 라는 퀘스천을 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게임 아이템만 해도 게임 아이템이 게이머의 소유인가요? 내지는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뭐 페이스북에 기록된 라이크 데이터가 나의 소유냐? 이 이슈가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저의 소유냐? 이게 법적인 이슈가 먼저 풀려야 되고 오케이 소유다라고 했을 때 디지털 아이템, 게임 아이템을 내가 판매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물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뭐 기존에 뭐 굿즈나 뭐 이런 거를 판매하는 했을 때 텍스를 무는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갈 거예요. 지금 꼭 이런 디지털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마련이 돼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세 기준들이 하나씩 마련이 되고 있어가지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도 이제 하나씩 들어오면 그런 텍세이션이 다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많이 활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된다면 결국 개인 입장에서 개인 데이터의 통합이 쉬워지게 되고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오늘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 DID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뭐 소개는 안 드렸는데 지금도 이미 그 블록체인 위에 인증 데이터를 자기 주권화하는 게 있어요. 블록체인이 그런 걸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셀프 소버리니티라고 하는데 셀프 소버리니티 기반의 아이덴티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인증 데이터가 완전히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소유가 되고 이거를 사용할 때 나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인증 데이터도 사실은 데이터죠. 그래서 인증 데이터, 신분증에 대한 데이터가 아마 시작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아마 개인의 프로필, 그 다음에 개인의 뭐 아이템, 그 다음에 로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할 건데, 그런 발전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마이 데이터 같은 건데, 이 마이 데이터는 아마도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으시겠죠. 훨씬 더 많은데 그 시작점이 아마 인증 데이터 같은 그 DID 시스템이 지금 그쪽으로는 되게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나중에는 이런 쪽으로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면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안 올려서 안전하다고 어필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말 보안적인 이슈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리면 불안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블록체인이 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든 올라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렇게는 안 쓰고요. 당연히 인크립션을 해서 올리는 구조고,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에서 그 연구되는 되게 중요한 토픽 중에 영지식 증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거래를 했을 때 거래했다라는 기록은 있으나 어떤 내용을 거래했는지는 모르게 해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사실은 데이터를 하이딩하면서도 명확하게 양쪽이 거래됐다는 건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붙으면 데이터에 대한 공개 없이도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유니크함이라고 하셨는데 크립토 고양이의 경우도 특정 DNA를 블록체인이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냥 포토샵으로 복제하면 가짜 크립토 고양이가 생기는 거고, NBA 골 영상 또한 유니크한 블록체인을 구매한다고 해서 그 장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중화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네. 대중화가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아직 없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립토키티 고양이 모양을 보고 이 모양에 대해서 나도 스크린 캡처하면은 나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좀 다른 건데, 여러분들이 그 스크린 캡처해서 가졌다고 여러분들이 이 고양이를 사시는 분들이 고양이를 보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고양이를 기반으로 예를 들면 크립토키티 안에서 워킹하는 펑션들이 있어요. 또는 고양이를 이렇게 하면 이 크립토키티 고양이가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한 건데 그거는 스크린샷을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NFT 증명이 돼야, 소유 증명이 돼야 이게 쭉 돌아가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아까 화면도 그 NBA 농구도 마찬가지고 그냥 디지털적인 걸 보는 거를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소유권 증명이 있음으로써 뒤로 올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밸류 에디드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소유 증명을 하는 거예요. 네, 결국엔 그렇겠죠. 자, 다음 질문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클립에서 지원하는 토큰이 여러 종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 자산인 클레이 충전 방법을 좀 더 간소화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클레이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긴 한데 뭐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되게 그걸 충전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어떻게든 좀 간편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질문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블록체인의 시작 단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블록체인이 사용해야 하는 리소스 요구량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대표님께서는 그 리소스 요구량이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컴퓨터가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블록체인이 정말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저장되기 시작하면 확장성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쪽 동네에서도 그 블록체인 확장성 이슈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보기엔 가장 그 나이스한 해결 방법은 레이어 2라고 해서 레이어 1이 일종의 메인넷이고 주요한 체인, 메인 체인이고 그 밑에 서브 체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서브 체인에서 일정 부분의 데이터를
다 저장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러키컬하게 데이터를 관리를 하거나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 아마 확장성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시험금 계상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D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GDPR의 잊혀질 권리, 이 삭제권과 블록체인은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상충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싶을 때 모든 서버에서 삭제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하는지요? 되게 날카로우신 질문이신데요. 사실 블록체인 자체가 이뮤터블이기 때문에 GDPR 같이 블록체인에 저장된 것도 삭제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EU나 이런 데서도 그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는 정보까지 삭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서비스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풀리면 아마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게 그냥 로 데이터가 아닐 수 있어요. 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은 해시를 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체인은 무슨 역할이냐면 이 데이터의 인테그리티를 증명하는 역할입니다. 그러한 역할로 가게 되면은 사실 로 데이터 자체는 블록체인이 아니고 그냥 중앙형의 그런 뭐 스토리지나 이런 데 저장이 되고 필요하면 걔를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그 소유 증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한재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